지금 우리가 프래그먼트를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래그먼트를 만드는 대화 상자의 이름을 바꿨고요. 자, 그리고 피니쉬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new fragment라고 해서 우리가 새로운 프래그먼트를 하나 만들게 되는 거고요. 자, 프래그먼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프래그먼트도 똑같이 자바 소스 코드 하나, main fragment.java가 되겠죠? 자, main fragment 파일 하나. 그 다음에 res 밑에 레이아웃에 가보면 fragment main.xml이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이 두 개가 하나의 쌍으로 움직인다는 거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화면을 한번 가서 보죠. fragment main.xml로 가보면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얘는 맨 위에 텍스트 뷰가 하나 있고요. 프레임 레이아웃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아하.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군요.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선택해서 딜리트 하고요.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컨버트 뷰. 자, 그리고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한번 바꿔 볼까요? 간단하게. 자, 리니어 레이아웃 방향은 허리젠틀로 되어 있는데 이 방향 오리엔테이션 속성 선택하고 버티컬로 한번 바꿔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글자 하나와 자, 그 다음에 버튼 하나를 추가를 해봅니다. 자, 글자에는 자, 여기다가 텍스트 표시되는 거, 글자 표시되는 거를 자, 메인 프래그먼트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가 좀 작죠? 자,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속성을 찾아서 50sp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다가 글자를 한번 바꿔보면 되겠죠? 자, 텍스트에다가 자, 화면 전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화면 전환. 자, 우리가 여기 버튼에다 나중에 이제 기능도 한번 넣어 볼 거거든요. 자, 어쨌든 여기 메인 프래그먼트라고 했고요.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이 프래그먼트를 프래그먼트가 차지하는 영역 전체가 요 최상위 레이아웃에 의해서 보여지겠죠. 그러면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최상위 레이아웃 선택을 하고요. 자,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속성을 찾아서 색상을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찾아서 자, 요런 색상. 자, 어떤 색상이든 크게 상관은 없고요. 좀 연한 색상으로 해서 이렇게 집어넣어 봅니다. 지금 이런 색깔로 메인 프래그먼트가 하나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프래그먼트도 이렇게 XML 레이아웃이 있으니까 레이아웃을 바꿔봤고요. 자바 소스 코드로 가봅니다. 자바 소스 코드로 가보면 엄청 복잡하게 보이죠. 자, 일단 자, 주석, 자, 커멘트라고 해서 설명 글이 있는 것도 복잡해 보이니까 일단 여기도 삭제해 봅니다. 그리고 프래그먼트에서 일단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 함수가 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자, on create view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빼고 나머지는 일단 삭제를 해봅니다. 자, 여러분이 이 프래그먼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함수들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저거를 그대로 놔두면 더 복잡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를 삭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함수의 파라미터도 일단은 일렬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on create view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얘가 우리가 이제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도 액티비티도 XML 레이아웃 파일과 자, 액티비티라고 하는 소스 코드 하나로 구성이 되죠. 소스 파일 하나로 구성되는데 그게 두 개 연결되는 게 set content view로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프래그먼트는 이 두 개 파일이 연결되는 곳이 이 on create view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자, 커멘트 주석도 일단 삭제를 해주고요. 여기 보면 return이라고 해서 inflator.inflate라고 하고 그 다음에 r.layout.fragment main으로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이 자, r이 뭐예요? res라고 하는 폴더 밑에 layout 밑에 fragment main이 되고 그게 이 파일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확장자를 제외하니까 fragment main이 되고요. 그거를 자, 컨테이너라고 하는 뷰 그룹 안에 넣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맨 뒤에 보면 이걸 바로 넣지 않는데요. 자, 이게 실제로 이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되고 나서 자, 액티비티 화면 위에 올라가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펄스로 해준 겁니다. 자, 뭐 대충 그런가 보다 이해를 하면 되고요. 자, 여기 임포트 쪽은 뭐 바로 삭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건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동으로 안 되더라도 수동으로 삭제해도 되고요. 일단은 그냥 놔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이제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 안에 on create view가 있습니다. 얘가 하는 역할은 일단 여기 XML 레이아웃에 되어 있는 거를 자, 인플레이션 한다. 다시 말해 메모리에 올리면서 이 프래그먼트에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자, 요 코드를 만들었어요. 그죠? 아주 간단한 코드만 만들었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메인 액티비티 안에서 보여주도록 할 겁니다. 자,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보면, 자, 여기 안에 자, 액티비티 main.xml이 메인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한번 보여주도록 하자. 자, 그럼 여기 안에 텍스트 뷰가 있는데요.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합니다. 그리고 최상위 레이아웃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인데요. 자, 이거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컨버트 뷰 자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뭐 리니어 레이아웃을 하든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하든 프레임 레이아웃을 하든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하나만 전체 화면으로 보여줄 거기 때문에 일단 프레임 레이아웃을 한번 해볼까요? apply라고 하면 프레임 레이아웃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거에다가 자, 우리 아이디를 하나 붙여볼게요. 컨테이너. 자, 다른 걸 담고 있는 거는 컨테이너라고 하는 아이디를 붙이는 경우가 많다. 다른 걸로 해도 전혀 상관없고요. 자, 아이디는 일단 붙여보고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제 프래그먼트를 넣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보면 팔레트라고 하는 거 안에 자, 레거시, 구글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추가하는 것들은 자, 그 안드로이드 API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처음에 여기서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프래그먼트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한번 가봅니다. 자, 프레임 레이아웃이 있는데 자, 여기 프레임 레이아웃에다가 코드를 한번 입력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이걸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끝 태그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꺽쇠 슬래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전체에다가 자,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태그를 추가를 합니다. 자, 우리가 버튼과 같은 뷰는 꺽쇠 다음에 그 버튼의 이름을 붙여주는데 프래그먼트는 우리가 만든 메인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태그를 붙여줘요. 그래서 일정 공간을 프래그먼트를 위해서 할당을 받습니다. 근데 얘도 뷰처럼 공간을 할당받기 때문에 레이아웃 위드스하고 레이아웃 하이트가 필수 속성이 됩니다. 그래서 매치 페런트하고 매치 페런트 엔터 이렇게 두 번을 치면 자, 이 화면 전체를 프래그먼트가 차지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안드로이드 땡땡 네임이라고 하는 속성 또는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을 추가를 하고요. 패키지 이름부터 넣어봅니다. org.techtown 이러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메인 프래그먼트 우리가 만든 게 보입니다. 그럼 이걸 엔터를 치고 자, 여기다가 슬래시를 하면 이렇게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태그가 추가되게 됩니다. 여기도 한번 아이디를 붙여볼게요. 안드로이드 땡땡 id라고 하는 거는 add plus id 슬래시 메인 프래그먼트다. 이렇게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면 자, 메인 화면에다가 프래그먼트 태그를 넣고 거기에 우리가 만든 메인 프래그먼트를 지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디자인 화면으로 가보면 이렇게 보이네요. 그죠? 이게 깜깜하게 보이니까 실제 우리 화면이 여기에 보일지 프래그먼트가 보일지는 잘 모르겠네요.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를 한번 띄우고요. 자, 에뮬레이터를 띄우고 그 다음에 이 에뮬레이터에서 자, 정상적으로 보이는지 자, 앱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을 실행을 했고요. 앱을 실행했을 때 보이는 화면을 보면 되겠죠. 우리가 액티비티 main.xml 즉 메인 액티비티의 화면에다가는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걸 하나 추가했고 프래그먼트의 화면 구성은 자, 프래그먼트 main이라고 하는 요 XML을 새로 정의를 했는데 이 프래그먼트 main.xml의 화면이 어디 있어요? 여기 보이게 됩니다. 자, 요거는 실제로는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죠. 자, 액티비티 안에 들어가는 요 영역에 프래그먼트가 올라갔다. 그죠? 눈에는 제대로 이게 프래그먼트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그냥 단순히 이 메인 액티비티, 즉 액티비티 main.xml 안에다가 자, 리니어 레이아웃 또는 프레임 레이아웃하고 그 안에다가 다시 텍스트 뷰와 버튼을 넣어서 구성을 해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걸로 분리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집어넣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를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걸로 분리해서 근데 프래그먼트로 분리하니까 XML 레이아웃과 자바 소스 코드가 즉 자바 소스 코드가 되겠죠. 소스 파일이 분리되더라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프래그먼트의 개념을 한번 이해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를 만들어서 화면에 바로 보여봤어요. 자, 어떤가요? 프래그먼트가 좀 이해가 되나요? 자, 프래그먼트 여기까지만 해서 다 이해하기는 좀 쉽지는 않겠죠.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 프래그먼트를 XML 레이아웃에서 프래그먼트는 이미 하나를 만들었고요. XML 레이아웃에서 추가하는 방법을 해봤는데 그게 아니라 자, 우리가 자바 소스 코드에서 추가하는 방법 같이 해보겠습니다.